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인문학 강의가 그렇죠. 예. 니들이 살아봐 최저임금. 네.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다고. 최저임금 올라봤자 정말 최저임금만 좋아진다. 그래서 그 소득이 낮은 분들,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우리나라가 좋아지는데 그게 싫어서 막고 있다. 우리 선동당하고 있다. 이야기 했었습니다. 오늘은요. 고구마 제로. 자, 지구과학 이야기 2. 판구조론과 대륙 이동설입니다. 하하.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예. 뭐 대륙이 이동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건 반드시 들어보셨어요. 왜냐? 중1, 2 과학에 나왔거든요. 판구조론 들어보셨습니까? 예, 고등학교 과학 때 배웠어요. 네,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쉽게도 다 암기만 하셨을 거예요. 외워 시험에 나와만 하셨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말고 지지난주에 지구과학 1 이야기 1 충돌로 태어났다 기억나십니까? 그쵸? 그래서 현재 지구의 내부는요, 가장 안쪽에 내핵은 쇠덩어리예요. 고체. 그리고 그 외핵이 있는데, 외핵은 액체쇠, 용암, 쇳물, 그리고 멘틀이 있어요. 멘틀도 한 세 종류, 3층으로 나눠져 있고 가장 끝에 지각이 있어요. 간단하게 삶은 계란 생각하시면 돼요. 삶은 계란 껍데기가 지각이고요, 삶은 계란의 흰자위가 멘틀이고요, 삶은 계란의 노른자가 핵이에요. 핵. 근데 여러분, 반숙이 뭡니까? 반숙? 노른자가 액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반반숙이에요. 노른자 정가운데는 익었는데 노른자 정가운데 살짝 겉에는 액체인. 반숙과 완숙의 중간쯤, 그게 딱 지구예요. 그렇죠? 이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지구 모양?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누대라는 걸 누대, 이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누대 혹은 이언? 이거는요, 우리나라 과학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정설로 딱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언이라고 일단 꼭 알아두세요. 누대라고 한글로 읽어요. 뭐냐? 억겁과 비슷한 의미의 지질시대의 분류 중 가장 상위 카테고리예요. 자, 여러분, 뭐 선캄브리 계약이 들어보셨죠?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들어보셨죠? 우린 거기서 끝났다고요. 근데 그거를 더 위의 개념이 이미 누대예요. 누대. 그래서 이거를 지질학적 단위로 쓸 때 1광년은 10억 년이에요. 1광년은 들어보셨죠? BC 1년 동안 가는 거리 30만 킬로. 그것처럼 이거 1광년이 10억 년이에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쓸 때 단위로 쓸 때도 있고, 또 시대 구분으로 쓸 때도 있어요. 시대 구분으로 쓰면 지구가 약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처음 7억 년을 명왕누대라 그래요. 명왕누대. 여러분, 명왕이 뭡니까? 명왕성이죠. 맞아요. 또요, 명부가 어딥니까? 저승, 지옥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염라대왕을 옛날에 명왕이라고 그랬어요. 한자어로. 근데 이거를, 명왕을요, 영어로 하데스 이언이라고 그래요. 하데스 이언이니까 그냥 한글로 명왕누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 여기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 명왕누대라 부르는지. 그 명왕누대 그 다음에 38억 년 전부터 약 13억 년 동안, 25억 년 전까지 시생누대라 그래요. 시생누대. 이 시생누대는 시작됐다. 뭐가? 생명이. 이때는 세포 수준, 박테리아 수준 시작됐다. 그리고 25억 년 전부터 5.4억 년 전까지를 원생누대. 이 원생누대는요, 현재 생물의 원형들이 생겼고, 그리고 현재를 현생누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게 2000년대 이후로 학회에서 고정된 4개의 누대 구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학창 시절에
뭐 여러 가지 배운 거 많잖아요. 그건 어디냐? 명왕누대부터 원생누대까지, 명왕누대, 신생누대, 원생누대까지 약 40억 년을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 현생누대 있죠? 요 현생누대를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요. 이제 왜냐? 이 과거로 이 몇 억 년, 몇 억 년, 몇 억 년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계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 돼요. 네? 원소 비슷해요. 탄소 연대 측정법,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핵폭탄 만드는 계획 있잖아요. 그 계획의 부산물로 이렇게 해보니까 연대를 측정할 수 있네? 라고 개발을 했어요. 1900약 3, 40년대. 그때 이후로 지구과학, 역사학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때 이후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원소를 가지고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하고 그 나머지는 에이 몰라, 고생대 처음을 캄브리아기니까 선 캄브리아기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연구가 가능해서 아니야, 원생누대, 시생누대, 명왕누대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역사학, 지질학이 엄밀한 측정이 가능한 과학이 된 겁니다. 다시요. 현미경을 발견해서 세포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동양에서는 뭐 사상 체질이 어떻고 저기 서양에서는 오원소론이 어떻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야, 현미경으로 보니까 사람 몸이 세포로 된 거야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천체만원경을 보니까 우주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알 수 있었고, 방사성 동위원대 측정법을 발견해내고 나니까 과거의 지구를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학의 틀에 어떤 도구가 하나가 발견이 되면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실들이 알려집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명왕누대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요. 테이아하고 가이아랑 빵 부딪혔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명왕누대 때 일어난 일이에요. 명왕누대 때. 자, 그런데 보통 지금 지구랑 달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인류는 당연히 다 죽어요. 그리고 아마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지대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행성들을 충돌해서 다 빠개진 거예요. 간단하게 가루가 될 겁니다. 지구가. 달이 가루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왜 가루가 안 됐죠? 테이아 가이아는 액체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빵 부딪혀서 테이아에 있던 무거운 철들 같은 걸 가이아한테 뱉어놓고 테이아는 가벼운 물질만 날아가서 달이 되었고, 그리고 이 가이아는 무거운 핵을 포함한 지구가 되었다. 기억나시죠? 액체 용암이 두 개가 빵 부딪히고 나니까 최초의 지구는 이렇게 용암으로 들끓는, 지구 전체가 용암으로 끓고 있는 액체 상태가 됐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원심 분리기라고 아십니까? 뭐죠? 혼합물을 넣고 막 돌리면 원심력으로 층층층층 분리되는 거, 원심 분리기죠. 그겁니다. 지금 지구가 액체 상태죠. 근데 공전하고 자전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심 분리기 상태가 된 거예요. 무거운 건 가운데로 몰려요. 철. 가벼운 것만 바깥으로 나가요. 그게 멘틀.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층상 분화가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가운데는 무거운 쇳덩어리들만 모여들고 멘틀, 가벼운 지각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구는요, 다른 그 어떤 행성보다 밀도가 높아요. 그 가운데가 무거워요. 그래서 뭐가 생겼다고요? 자, 교육 상태 아주 좋습니다. 100점이야 100점. 자기장이 생겨서 뭘 막아줬다? 태양풍.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유해 광선들 다 자기장이 차단해줬다고. 그게 차단돼서 번쩍번쩍거리는 게 뭐라고요? 오로라.
아우, 좋아, 좋아. 이 정도면 거의 100점 수준이에요. 좋아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요거 때문이에요. 핵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애들은 멘틀이 됐다 그랬죠. 자, 핵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멘틀은 뭐를 하느냐? 끌어요. 대류가 일어나요. 왜냐? 그 안에 외핵이 다 쇳물이라 그랬잖아요. 엄청난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멘틀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고체인데도. 그걸 멘틀 대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멘틀 대류 배웠어요, 분명히. 그리고 강한 중력과 화산 활동으로 지구의 모든 물이 다 수증기로 변해요. 이해되시죠? 왜냐? 용암이니까 물이 액체나 얼음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H2가 다 수증기로 변해요. 보통 그래서 화성이나 금성은 수증기로 변한 게 다 태양풍 때려 맞고 H2와 O2,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돼서 수소는 우주로 날아가고 산소만 남아서 겉표면을 산화시켜요. 그래서 화성도 금성도 빨간 겁니다. 근데 지구는 태양풍이 날아오는데 누가 막아줬다고? 자기장이 막아줘. 그리고 수증기가 우주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지구 가운데는 핵이 강력한 중력으로 끌어당겨요. 대기권 형성됐어요. 대기권이. 지구만. 강력한 대기권에 수증기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항성과 행성의 차이점이 뭡니까? 항성 아니에요. 태양도 움직여요. 태양도 은하 중심으로 공전해요. 항성은 뭡니까? 정답입니다. 공부 잘하셨나봐. 스스로 빛을 내는 놈이 항성이에요. 태양 같은 거. 태양 안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빛과 에너지를 내요. 행성은요,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스스로 에너지 발전을 못해요. 지구는 그래서 가만히 내비두면 식어요. 식어갑니다. 지구가. 어디부터 식겠습니까? 당연히 지각, 제일 겉에부터 식겠죠. 지각이 식어가요. 점차 식어가며 수증기가 식어가니까 비로 내려요. 이때 비는 우리 인간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오랫동안 왔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공룡시대 있잖아요. 고생대, 중생대. 그때도 한 번 정도 200만 년의 장마기가 있었어요. 200만 년 동안 비가 왔대요. 전 지구적으로. 근데 이때는요, 아마 추정키로는 억 단위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까 싶답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 있죠. 물, 바닷물, 빙하, 강물, 수돗물, 지하수가 다 용암이 펄펄 끓으니까 다 증발했을 거잖아요. 그게 다 셀이 부었으니까. 그래서 초기 바다를 형성합니다. 초기 바다를. 근데 이때 또 명왕누대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 바로 후기 대폭격이라는 사건이에요. 요거 외우세요. 우리나라에서 안 가르쳐. 근데 되게 중요해. 되게. 폭격. 후기 대폭격. 대량의 운석 충돌기예요, 이때가. 자, 아까 보세요. 테이아하고 가이아랑 부딪혀가지고 원형 지구가 만들었고 달이 떨어져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파편들이 다 주변에 있는 거예요. 파편들이 식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식지 않고 떨어지면 다 용암 덩어리니까 합쳐지겠는데 식어서 떨어지니까 빵빵빵빵 부딪히겠죠. 네, 그 흔적이 달에 남아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달의 크레이터 혹은 운석공이라고 합니다. 운석공. 그래서 이거 보세요. 달 후기 대폭격 소행성들은 지구 형성 과정에서 남은 잔해이다. 달에 바바바바방 운석들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명왕누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왜 달에만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지구에는 훨씬 많이 떨어져요. 지구가 더 중력이 세니까, 더 넓으니까. 지구에도 후기 대폭격 흔적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워낙 오래돼서 30몇 년 전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 후기 대폭격 명왕누대 거 말고 현생 누대 때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 지구에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달과 지구의 운석이 많이 떨어졌다. 명왕누대 때 엄청나게. 그걸 때 기억해 두시고. 여기 아십니까 이거? 미국 애리조나 크레이터 5만 년 정도 떨어진 거.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영화 어벤져스에 보면 토르가 그 진해 행성에서 지구 오면 이거 생겨요. 그래서
여러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 미국의 애리조나 여기에 외계인 산다고 모티브로 삼습니다. 이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에 이만한 크레이터가 남아 있어요. 5만 년 전 거. 이 크기가 약 1.2km. 엄청나 보이죠? 엄청나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운석 떨어진 자국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자, 한반도서 5만 년 전 생성된 운석 충돌구 발견,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 이게 2020년대 기사예요. 어디냐? 바로 합천 초계분지예요. 자, 요렇게 항공 사진을 보니까 알겠죠? 여기가 합천이에요. 지금 안에가 그 도시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운석 맞은 자리래요. 5만 년 전에. 5만 년 전에 우리는 분지라고 생각했는데 분지가 아니라 운석 맞은 자리예요. 그걸 어떻게 밝혀냈느냐? 여기가 아무리 봐도 운석 맞은 자리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파봤죠. 팠어요. 여기 가운데를 시추해가지고 140m를 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5만 년 전 지층에서 운석으로 대량의 열과 압착된 변성함들이 대량 발견됐어요. 네, 바로 학계에 발표하고 난리가 났죠. 이 크기가 얼마냐? 무려 7km. 아까 애리조나 운석공은 약 50m짜리 운석이 떨어지다가 땅에 닿지도 않았어요. 땅 닿기 전에 소실했어요. 근데 이거는 대략 200m짜리 운석이 충돌했을 거라고. 근데 5만 년 전이면 구석기 중기거든요. 우리나라의 곳곳에 유적들이 구석기 우리 손조들이 발견이 돼요. 그들은 아마 하늘의 대지향을 맛봤을 겁니다. 왜냐?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00배 위력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5만 년 전에. 지금도 이럴 확률이 있다 없다? 약하지만 있다. 물론 로또를 한 2번 맞을 확률이라고 합니다만 네, 지금도 있다. 예, 되게 신기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운석공이 있다고요. 이런 운석들이 지금은 어쩌다 한번 떨어져요. 땅에 닿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약 38억 년 전에 전 지구와 달에 바바바바바바바 계속 때린 거예요. 지금 우박 오듯이 몇백 미터짜리 뭐 1km짜리 작은 게 전 지구에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이후를 운석이 떨어진 이후 후기 대폭격 이후를 시생누대라 그래요. 시생누대. 시생누대는 간단하게 이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초기 바다가 있고 곳곳에 화산이 폭발하고 벼락과 운석이 막 떨어지고 지옥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이걸 시생누대라 그래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후기 대폭격과 화성 활동으로 드디어 대륙 지각이 생겨요. 이게 뭐냐? 자, 이거 고1 때, 중2 때 배운 겁니다. 돌은, 암석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눠요. 1번 퇴적암. 퇴적암이 뭡니까? 퇴적돼서 생긴 거. 예. 그리고 2번 화성암. 화성암이에요. 화성, 불로 만들어진 돌. 그리고 3번 변성암. 예. 변화되는 거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화성암 중에서 겉에서 빨리 식은 거, 이거를 현무암이라 그래요. 예. 제주도 가는 거, 제주도에 있는 까만색. 그리고 여러분, 현무암은 주먹만한 돌로 발 각질 벗기는 거 아시죠? 구멍 뻥뻥 뚫린 거. 그거 말고 땅속 깊은 데서 용암이 천천히 오랫동안 식은 거. 예, 이거를 화강암이라 해요. 화강암. 네, 화강암이라 그래요. 우리 지금 대륙 있죠? 우리 대륙은 다 화강암이에요. 다. 화강암은 용암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멘틀 대류로 판의 이동 섭입. 자, 요거 일단 알기 전에, 자, 우리 주변에서 되게 많이 보는 돌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리석 상판들 있잖아요. 따다다다닥 도마로 쓰는 싱크대인 대리석 상판들 거의 99%가 다 화강암이에요. 대리석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돌은 다 대리석, 예, 화강암이에요. 다 이렇게 쑥돌이라고 보통 부르죠. 쑥돌, 쑥떡처럼 생겨가지고, 예, 되게 단단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만들었느냐?
주춧돌 만들고 성벽 벽돌을 썼어요, 이거를. 네. 그런데 이 깊은 데 있는 게 어떻게 올라올까요? 지각변동밖에 답이 없어요. 지각변동. 어떻게 지각변동이 일어났느냐? 화산 폭발하면 밑에 있는 용암이 쑥 올라오는 거죠. 예, 그거. 그리고 또 수많은 운석들을 땅을 때린다면서요. 그러면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자, 그리고 운석 충돌로 인해서 이 화강암은요, 밑에 있다가 쭉 올라와요. 근데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얼마큼 올라오느냐? 지금 제주도만큼도 안 올라와요. 조금만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대륙지각이 돼요. 대륙지각. 우리 대륙, 현재 있는 대륙들. 근데 대륙지각은요, 화강암은요, 가벼워요. 현무암은 무거워요. 그러면 무거운 거 가벼운 게 있으면 어떤 게 아래로 가고 어떤 게 위로 가요? 가벼운 게 위로 가죠. 그래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나면 뭐가 위로 갈까요? 가벼운 게 위로 가겠죠. 가벼운 게 어떤 거? 대륙지각. 대륙지각. 대륙지각은 위로 올라요. 그리고 해양지각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요.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마찰이 일어나요. 마찰이 일어나면서 녹아서 용암이 돼요. 그게 용암이 돼서 어느 순간 뚫고 나와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화산. 화산. 그래서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멘틀이 아까 대류한다 그랬죠. 멘틀이 대류하는데 멘틀 대류에서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뽕 위로 올라와요. 여드름처럼 튀어나와요. 여기를 해령이라 그래요. 해령. 바다의 산. 바다의 산.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면 이렇게 해양판이 밀려서 대륙판 밑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가 해구라 그러는데 여기서 섭입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렇게 밑으로 쑥 들어가면서 열이 나서 여기서 화산이 일어납니다. 즉 판과 판이 만나는 곳에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해요. 그게 바로 어디냐?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불리는 바로 거기입니다. 즉 일본 유해. 예, 불의고리. 되게 그런데요, 다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현재 판들이 이렇게 있는데 판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데는 다 화산과 지진이 있는 곳입니다. 일본, 터키 이런데 지진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당군 할아버지가 약간 비껴나가게 하셨어요. 한 발자국 정도. 왜냐하면 점점점 깊이 파고 내려갈수록 조산대가 밀려가니까. 네. 그리고 원래 서해안은요, 육지였어요. 원래 서해안은.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빙하가 녹으면서 수위가 올라가서 서해안이 이렇게 바다가 된 거지. 원래 육지였어요. 자, 그래서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이 이렇게 지진과 이런 게 많아져요. 그럼 판이 움직이니까 그랬죠. 판이 아까 왜 움직인다고요? 멘틀 대류 때문에. 멘틀 대류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예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지구 역사의 아주 초기에 지각판이 형성되었다. 뭐 때문에? 아까 때리는 놈들이 있죠. 후기 대폭격과 그걸로 인해 멘틀 대류 때문에 이렇게 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요, 한 학자가 있어요. 독일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12년도에 기상학자예요. 지구를 보다 보니까 세계 지도를 보니까 희한하게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해안선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동해안 해안선하고 일본 해안선하고 잘라보니까 퍼즐 마냥 아기가 딱 맞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맞아요.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초기 대륙부터 판들이 아주 느리게 움직여서 초기 대륙의 이름이 뭐예요? 판게아. 판게아에서부터 점점점 이동해서 현재까지 되었다라는 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설이에요. 썰. 그리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를 시작해 봤더니 진짜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여러분,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서양이 있어요.
그 대서양이 있는데 두 개가 딱 맞는 거예요. 토니바퀴처럼. 우려보니까 딱 맞네? 에이, 우연이겠지. 또 조사를 해봤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오세아니아 이런 거 떨어져 있는 대륙에 같은 종류의 동물 화석과 식물 화석이 발견되는 겁니다. 즉 원래는 하나였다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은 적도에 있는 것까지 빙하의 흔적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거 모아봤더니 원래 이게 모여있는 지역이 빙하 지역이었는데 이동했구나. 자, 그리고 지질구조 연소성, 즉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이 지금 되게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층이 같아요. 끊겨서 바다가 하나 있는데 지층이 같아요. 이건 누가 봐도 연결되어 있었는데 끊어진 거였구나. 이렇게 네 가지 근거를 가지고 대륙 이동 썰을 주장했는데 초창기에는 뭔 소리야? 땅이 움직인다고? 다 바보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1960년대에 이 대륙 이동설이 정론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판구조론이 증명이 됐거든요. 대륙 이동설이라는 게 이 판이 움직이는 거구나. 판이 왜 어떻게 움직여? 38억 년 전에 우리가 두드려 맞고 멘틀 대류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판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즉 방사성 동위연대 측정법이 발견이 되고 연대가 발견이 되고 우리 시추기 기술이 뛰어나서 몇 킬로까지 파내려갈 수 있고 그게 알려지고 나니까 이런 정설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현대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옛날에는 썰에 불과했던 게 이렇게 정론으로 바뀐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 판구조론도 아까 제가 가졌던 기사들을 보세요. 38억 년 전에 후기 대폭격기 있었다 그랬죠. 근데 몰랐어요. 그런데 아폴로 계획으로 미국이 달에 가서 암석을 채취해 왔어요. 왜냐? 달은 풍화 적용이 거의 없어요. 대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38억 년 전에 맞았던 이 운석공 흔적이 사라졌어요. 보세요. 아까 5만 년 전에 애리조나에 떨어진 거 지금 남아있죠. 근데 우리나라 합천분지에 떨어진 건 거의 안 남아있잖아요. 항공사진으로 봐야 남아있고 130m 파고 그때서 알아낸 거잖아요. 그렇게 38억 년 전에 운석이 떨어졌다는 걸 지구만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근데 달에 가보니까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구과학은요, 다른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더욱더 증명되고 발전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꾸 과학과 신앙을 섞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 체계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바울 시대 때부터 점점 발전해져 왔어요. 그런데 신앙은 점점 발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당시 초창기에는 과학과 신학과 철학이 하나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요즘에 여러분 융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융합. 융합 학부도 있고 그리고 통섭이라고 들어보셨죠? 분화된 학문을 섞는 거. 그래서 통섭적으로 보자 이렇게 여러 학문들을 보는 거. 그리고 빅 히스토리라 그래가지고 여러 천문학, 지질학 이런 것들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학문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신학과 철학과 과학이 다 한 학문이었어요. 그때 목사들이 신학자이기도 했으며 과학자이기도 했으며 그리고 또 철학자이기도 했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3차원 좌표계를 만든 사람, 그래서 현재 3D 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해준 은인 같은 분, 데카르트였어요. 데카르트. 이 사람은 철학자, 우리 현재 기준으로는 철학자이며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예요. 현대 기준으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철학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과학은 점점점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인식으로 자꾸 과학을 보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제가 어디 가서 분 얘기를 하면, 야, 너 목사야? 오케이. 지구가 네모나지. 지구가 평평하지.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돌지. 그렇게 조롱을 해요. 왜냐? 우리는 신학도 나름 발전하고 과학도 나름 각각 발전을 했는데 그걸 따라하지 못하고 200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100년 전 창조를 지나는 그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다고요. 바보같이. 그럼 우리가 바본 거예요.
여러분 더 공부하셔요. 제발 좀. 공부하시고 안 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기 있는 것들 다 노벨상으로 증명된 거고 그 우주 나가서 발견한 거고 항공사진 찍어보니까 아까 합천분지가 운석 맞은 거였다고 발견이 되잖아요. 옛날엔 몰랐는데. 그리고 140m 파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조선시대에 합천분지 가서 이 합천 땅은 옛날에 운석 맞은 자리요 그랬다가는 아마 병신 소리 들을 겁니다. 바보 소리 미친놈 소리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과학의 발달로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들을 자꾸 우리는 놓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고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멍청하면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가려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 발전하시고 여러분들의 상식 수준을 올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창조론 진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엎으셔요. 야, 너 합천 가봤어? 합천이 너 임마 운석 맞은 자리인 줄 알아? 미국 애리조나는 임마 그것보다 훨씬 합천이 크고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그게 뭔 소리야? 그러면 이렇게 지구과학이 발달했는데 너는 아직도 100년 전 창조론 진화를 갖고 싸우고 있느냐? 하고 그를 혼내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론 진화론의 싸움은 100년 전의 싸움이라니까요. 거기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보예요. 이미 해결이 끝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최신과학에 민감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최신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우연이 아니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가이아 테이아 1도만 빗나가서도 큰일 나는 건데 우연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획들을 통해서 인간을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구나. 전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직도 100년 전 그 논란에 휩싸이고 제발요. 그렇게 무식한 소리 어디 가서 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